이 옥저와 동리에는 각 음락에는 읍군이나 삼노라는 군장이 있었지만 이들은 큰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지는 못했다. 이 옥저는 아까 해안가에 있었죠. 해산물이라는 건 어물, 소금 등 해산물이 풍부, 토지가 비옥해서 농사가 발달했고 고구려에 공납을 바쳤죠. 소금이나 어물 같은 거를 고구려에 공납으로 바쳤다. 그리고 풍속은 뭐가 있었어요? 옥민, 민며느리지. 이게 옥저의 풍속이죠. 그 옥저도 이제 고구려하고 같이 부여해서 이렇게 부여해서 한 갈래로 왔지만 풍속이 달랐는데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민며느리제라는 풍속이 있었는데 며느리 애를 어렸을 때는 여자애를 남자 집으로 데리고 오죠. 남자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어렸을 때 클 때까지 살다가 크면 이제 노동력을 하겠죠. 그러다가 크면은 다시 신부 집으로 보내서 이제 폼 잡고 있으면 남자가 가서 그, 그 혼례를 뭡니까? 혼인을 이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예물을 주고 그 혼인을 하는 거죠. 데리고 와서 다시 면면을 이제 여기 데리고 어렸을 때 와서 남자들이 딱 크면은 다시 집에 가서 폼 잡고 있으면 가서 예물 치르고 다시 와서 결혼하는 민며느리지 이런 게 있었고, 또 풍속은 또 이제 가족 공동 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 무덤. 커다란 목곽에다가 그 이제는 그 목곽 입구에 죽은 자의 양식이 이제 입구에는 죽은 자의 양식을 쌀을 담아서 항아리에 매달아 놓기도 하고, 이런 가족 공동 무덤이 있었는데, 이게 큰 목곽인데 먼저 이제 이게 뼈다귀만 이렇게 다 모으는 거예요. 여기다 가족 처음에는 가매장으로, 이게 골장제. 이 뼈를 추려서 그나 그래서 가매장에서 썩을 때까지 뼈 남을 때까지 이제 가매장 해놨다가 이제 썩으면은 걔를 그 뼈를 추려서 가져와서 이렇게 가족들 다 이렇게 공동으로 무덤하는 이 옥저의 골장제 가족 무덤, 이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 동리라고 그 밑에 이제 강원도 쪽도의 동리, 거기는 또 역시 토지 비옥, 해산물 풍부, 바닷가 쪽, 농경 오로동 생활이 윤택하고 명주와 삼배를 짜는, 이제 이게 특별히 동리에는 명주와 삼배를 짜는 방직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동리에는. 그리고 동리에는 또 뭐가 있어? 특산물은 저기 단궁이라, 이거 활입니다. 활. 단궁 특산물. 그리고 과하마는 이게 과실 아래를 지나갈 말. 그 과선,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가 있으면 나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야 되는데 말이 작으니까 여기를 지나갈 수 있죠. 작은 말이 있어요. 과하마라고. 뭐 당나귀 비슷한 그런 거 있죠. 과하마. 그리고 반어피는 뭡니까? 반어피는 바다 표범의 가족입니다. 바다 표범의 가족. 당군, 과하마, 반어피가 유명했다. 동해에서는. 그 동해에서 제천 행사가 무천 10월 제천 행사. 그리고 조계원, 그 같은 씨족 안에서는 혼인을 금하고 다른 집단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겁니다. 조계원. 동리에서는 조계원, 이런 특징이 있었다. 조계원. 그리고 책화라고 해요.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는 거야. 영역,縄張り침범하면은 노비, 소, 말, 변상. 이 책화입니다. 이게 동리에 있는 책화였습니다. 책화. 사만이라고 있죠. 사만.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만, 변한, 진한, 이렇게 사만. 이 한이 우리나라 나라 이름 한입니다. 한. 마한은 고조선 남쪽 지역. 이게 고조선 남쪽 지역. 고조선 남쪽 이쪽에 이제 원래는 진이 있었죠. 진이 성장하고 있었고, 진은 기원전
2세기경, 기원전 1세기 그쯤에 고조선이 망했잖아요. 그러면 2세기경, 기원전 2세기경에 고조선 방해를 위만 고조선 방해로 한과의 무역을 그 저지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에서는 고조선 사회 변동이 이제 위만이 망하고 막 그 낙랑군이 설치되고 그래가지고 그 유이민들이 이쪽으로 내려왔던 거죠. 고조선 낙랑군 막 그렇게 그 박해를 피해서 유이민 대거에서 남하에서 내려와서 새로운 문화가 보급되어서 토착 문화, 이제 기존에 있던 진의 토착 문화와 융합이 됐다는 거죠. 융합. 그래서 하나로 합쳐진 거죠.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고 마한, 변한, 진안의 연맹체들이 이 사만이 연맹체입니다. 이게 하나가 적국이 아니라 연맹체예요. 서로 연맹에 대해서 그 사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마한은 그 천안이라고 그러죠. 천안, 익산, 나주, 이 서쪽이에요. 서쪽 천안, 익산, 나주 이쪽을 중심으로 이제 경기, 충청도, 전라도 이 지방에서 이제 발전을 한 거죠. 발전. 이 마한이라는 데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 그때는 통치권이 발달이 권력이 이렇게 통치력이 미치는 게 이렇게 초기 국가의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중앙에서 멀리까지 이게 통치 권력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네트워크 비슷하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통치권이 이렇게 미친 부족 족장의 통치권이 미치는 데까지 해서 하나의 결성체가 되고 그게 이렇게 좀 또 이렇게 합쳐지고 연맹체를 이루고 전맹체를 이루고 해가지고 사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마한은 54개국 소국으로 이루어진 거죠. 54개의 소국 이런 소국 54개 소국. 그러면 이 어떻게 그러면 통치력이 전달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부족마다. 그러면 모두 10만여 호. 이 가족 10만 가족이라는 거죠. 그럼 나라가 4명이면 40만 인구라는 거죠. 한 가족에 4명이면 40만 명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큰 나라는 1만 호. 작은 나라는 수천 호라는 거예요. 큰 나라는 1만 호, 작은 나라는 수천 호, 그리고 10만여 호, 54개 소국으로 마한은 이루어졌다. 그럼 변화는 김해, 마산 지역을 이 중심으로 아래쪽이죠. 그리고 진안은 동쪽, 대구, 경주 지역 중심으로 발전. 변환과 진안은 12개국 소국, 아까 54개국 소국이죠. 마한이 제일 크죠. 12개국 소국, 12개국 소국으로 돼가지고 호수는 어떻게 돼요? 호수는 아까 10만여 호, 큰 거는 만 호, 작은 수천 호. 이거는 4에서 5만 호. 그중 큰 나라는 4천 호에서 5천 호. 작은 나라는 600에서 700호. 변환이 그랬어요. 그리고 사만 중에서 마한이 세력이 제일 컸고 마한을 이루고 있는 소국이 하나, 이 소국 중에 하나가 목지국이라고 했어요. 목지국. 이게 마한의 소국 중에 하나가 목지국이라고 했었는데 거의 국가의 어떤 그런 형태, 어떤 국가의 어떤 국가의 단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목지국이라는 데가 있었다는 거죠. 얘가 언제 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천안 지역에 근거를 두고 얘가 목지국이 있었는데 4세기 후반 그리고 나주 마한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까지 존속했다는 것으로 말한 그런 말이 있다는데, 아무튼 간에 백제가 마한을 바탕으로 이렇게 마한을 정복해 가면서 백제가 성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환이 이렇게 4에서 5만 호,
4천에서 5천, 600이 700. 진안도 뭐 진안이나 변안이나 이랬다는 거죠. 진안이나 변안이 이랬다는 거고. 그렇게 이제 삼안에서는 그렇게 이제 부족 지배 부족 장인들이 있었는데, 그 지배장인 세력이 큰 것은 신지로 불렸고 작은 세력은 읍차로 불렸다. 삼안에서. 그리고 이건 정치 세력이고, 정치 세력 말고 또 뭐가 있었냐? 제사 담당에 그 별도로 또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 담당에 지배자가 그 지배층이 있었는데, 그게 천군을 한 명 세웠다는 거죠. 그 어떤 따로 어떤 지역이. 그럼 그 지역은 신성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신성한. 삼안에서 이것을 소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소도에서 이제 그 소대를 세우죠. 소대를 하고 있는 소도, 신성한 지역의 입구에 소대를 세워서 여기에 새 모양으로 해놓고 방울과 뭐를 달아놓고 제사 지내는 이런 곳이 있었다. 소도. 그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하는 천군이 있었고, 그런 소도라는 지역이 있었다. 그 군장의 세력이 여기는 미치지 못해 따로 별개 미치지 못해서 재정 분리죠. 재정 분리. 제사와 정치의 분리. 아까 고전선하고 틀리죠. 그리고 죄인이라도 도망해서 이쪽으로 숨으면은 잡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재정 분리. 소국 일반 사람들은 어디 샀다? 음락이라는 소국에서, 삼안의 소국들, 여러 소국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음락에 살았다. 이게 마을입니다. 마을. 음락에 살면서 농업, 수공업의 생산을 담당했다. 그리고 초가지붕에, 이 마을에서 어떻게 사느냐? 초가지붕. 그 오늘날까지 초가집 있잖아요. 아니, 옛날 초가지붕. 그때까지 내려왔다는 거. 초가지붕 반움집. 초가지붕을 해가지고 반움집, 귀틀집. 그 조선시대 초가집에 살았잖아요. 서민들. 그 공동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두레 조직. 두레는 마을의 남자들이 협력해서 농사를 짓거나, 부녀자들은 서로 협력해서 길쌈을 하고, 그런 공동 노동 조직입니다. 서로 일 도와주는 거예요. 공동 노동 조직. 이게 두레입니다. 그 음락 이런 데서 살면서 이렇게 살았다. 삼안에서는 해마다 5월 씨 뿌리고 난 뒤 5월, 그리고 10월 계절제, 제철 행사, 이때는 날마다 모여서 음식과 술을 마련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축제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5월에는 이제 파종을 기리는 행사고, 이게 이제 단오로 내려왔다는 거. 단오로 내려왔다는 거고, 계절 10월, 이거는 그 추수, 이게 이제 추석으로 내려왔다는 거고. 단오야 지금이 없어졌지만, 추석은 지금 있지만, 단오는 있을 때까지, 조선시대 때까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도 뭐 단오 해가지고 막 큰 명절이었어요. 그리고 삼안사에는 철기 문화, 철기가 발달했다. 철기를 바탕으로 한 철기 농경 사회였다. 농경이 발달하고 벼농사를 지었다. 그 삼안, 이쪽은 벼농사가, 평야가 막 발달했잖아요. 특히 변안에는 철이 많이 생산돼서 낭낭이나 변안, 낭낭이나 왜 철을 수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철은 그 막 명도전, 뭐 반량정수전 그런 거, 그 중국에 쓰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교역에서 화폐로 사용했다. 교역, 화폐 사용. 그렇게 이처럼 철기 후기 문화 발전은 삼안사회의 변동 가져왔고, 한강 유역에서는 백제국이 성장하면서 마한 지역을 백제국을 이제 통합하고, 낙동강 유역에서는 구야국이라고 해서 구야국 그 낙동강 위에 이쪽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사로국. 그래서 얘들이 성장하면서 중앙집권 국가, 뭐 얘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라도 되고 가야도 되고 가야 연맹체도 되고, 그래서
중앙 집권국가 기반 그를 마련하게 됐다. 통치 권력이 이렇게 소국 단위로 이렇게 통치권이 이렇게 미치다가 중앙 집권 쪽으로 이제 권력이 미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발전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청동기가 보급되면서 사회 변화가 뭐가 있었습니까? 사유재산제도, 사유재산제도, 계급 발생. 청동기 보급되면서 유적이 어떤 유적들이 나왔어요? 고인돌, 돌롤 무덤, 고조선 돌무지 무덤, 청동기 고인돌, 돌롤 무덤, 돌무지 무덤. 유물은 뭐가 있어요? 반달돌 칼, 간석기, 돌, 칼, 바퀴, 날, 도끼, 홈자기, 비파형 동검, 이건 동검이죠. 동검, 거친 무늬, 거울, 민무늬, 토기, 또 미송리, 식, 토기. 이 청동기가 이게 정리하는 겁니다. 청동기. 그리고 이제 철기는 또 뭐, 청동기 철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철기는 뭐가 있어요? 사형동검. 이게 사형동검인데 사회를 어떻게 해요? 사회는 철제 농기구. 농기구를 철제를 사용해서 이때 농기구를 돌칼, 돌도끼, 홈자기, 농기구를 청동기 때는 돌 이런 걸 썼다는 거예요. 철기 시대에 철제 농기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 더 효율성이 증대되겠죠. 철제 농기구 그러면 농업이 더 발달하죠. 경제 기반이 어떻게 돼요? 확대가 되죠. 잘 사게 되는 경제 기반,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확대. 청동기 변화는 어떻게 변해요? 청동기가 이제 기존의 청동기가 변화를 한대요. 어떻게? 의기화, 제사 지내는 의기화, 이렇게 의기화하고. 비파형 동검이 어떻게? 세형 동검으로, 철기 시대 동검으로.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은 잔무늬 거울이요. 잔무늬. 그리고 이 철기 시대에 이렇게 부어 만든 거푸집이 있었고, 중국과의 교류를 어디 중국에서 쓰는 명도전이 우리나라 여기서 발견 사용했다는 거죠. 사용했어요. 중국의 교육을 알 수 있는 거죠. 중국에 쓰는 돈, 명도전, 발량전, 오수전. 그리고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의 붓, 한자 문화권이라는 것이죠. 붓, 한자. 이게 이제 철기 우리나라 있죠. 그리고 이제 유물이 뭐가 있어요? 철기 유물. 세형동검, 잔무늬 거울, 거푸집. 아까 잔무늬, 세형동검, 거푸집. 또 명도전, 또 발량전. 이런 유물이 있다. 그리고 이제 철기에서 이제 더 어디로 내려오니까 간단히 지금까지 다시 정리하면, 철기에서 이제 고조선 정리해보세요. 고조선 청동기인데 고조선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는 건데, 고조선 원래 건국, 청동기 문화 기반으로 건국된 국가다. 고조선은 이런 키워드를 저기 할 수 있고, 농경사회였다. 고조선 농경사회, 계급 분화, 그리고 고조선 선민사상, 그리고 홍익인간, 재정일치. 이 고조선입니다.
그리고 고조선은 또 뭐가 있어요? 이 건국이고, 건국. 이제 위만조선이라는 게 있죠. 위만조선은 진한 교체기, 위만이란 사람이 1000명을 이끌고 유해민 집단이 이주해서 와서 위만은 준왕을 몰아내고 준왕 축출 왕으로 즉위했다. 이때가 194년 기원전 194년. 그 어떻게 발전했어요? 아까 철기 문화, 철기 수용, 상업, 수공업, 무역 발달, 그리고 진 사회 중개무역을 가로막으면서 중개무역 막고 독점. 그리고 이제 멸망하죠. 여기 멸망을 살펴보면 고조선은 어떻게 멸망. 한무제 침략으로 기원전 108년 함락되죠. 안검상이. 이게 고조선 살펴본 거고. 근데 뭐가 있어요? 부여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부여 위치 송화강 유역이죠. 고구려는 동가강 유역. 그리고 옥저는 함경도, 동예는 강원도 북부, 삼하는 한강 이남, 한반도 한강 이남. 이렇게 되고, 사회 모습이 어땠어요? 사회 모습. 부여는 농경, 목축. 1세기 초에 왕호 사용. 1세기 초 왕호 사용. 그리고 마가구가 저가 사출도. 왕권 미약. 이거는 왕권 미약. 마가구 사출도 다스리고 왕권 미약. 고구려에 의해서 이 선비족이 한번 대게 한번 치고 그 뒤로 고구려에서 망했죠. 고구려의 멸망. 이 부여입니다. 고구려는 돈가강, 주몽, 식량이 부족했다. 그래서 약탈 경제, 정복 활동 활발했고, 왕, 대가는 상가, 고추가, 사자, 조회 등이 존재했다. 그리고 제가회의, 형벌. 그리고 옥조는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토지 비옥, 해산물 풍부, 고구려에다 공납. 그리고 군장이 지배를 했고, 옥조는 근데 왕이 없고 이렇게 많이 정치가 발전하지 못했고 미약했고, 동예도 마찬가지로 토지 비옥했고 군장이 지배하고 왕이 없고 방직 기술이 특히 발달했다. 동예는 단궁, 광화마, 반어피. 그리고 삼하는 마한진한 변한, 재정 분리, 청군이 소도를 주관했고 변홍사. 그리고 철, 이게 사회 모습이고 그리고 부여, 풍속, 순장. 부여는 순장, 흰옷 입는 풍속이 있었다고 그래요. 부여의 풍속. 제천행사, 영고, 12월. 수렵사회의 전통이 있었다. 그리고 고구려, 소옥제. 그리고 뭡니까? 형사취수제, 무예, 활쏘기, 제천행사, 10월 동맹. 고구려입니다.
옥저는 민며느리제, 옥민, 가족 공동면, 옥저입니다. 동예는 조괴혼, 책화, 제천행사 10월 무천. 동예. 사마는 두레조직, 변호사 발달했었고, 제천행사 5월, 10월. 여기까지 정리한 겁니다.